요게 또 생산, 비생산. 둘 다 생산하면 둘 다 마이너스 1000만 달러의 손실을 본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000. 이게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너무 조그맣게 그렸나? 한 기업이 생산하고 다른 기업이 생산 안 해주면 다른 기업 생산 안 한 기업은 물론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생산하는 기업이 8천만 달러의 이 막대한 보수를 가져가고 생산 안 하면 아무것도 없고 생산한 기업만 8천만 달러의 보수가 이렇게 물론 둘 다 생산 안 하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한국 기업을 특별한 기업 A, B 이렇게 주지 않고 있으니까 기업 A, B 그냥 문제에서 한국 기업 A라고 줬네. 그래서 여기 A, B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다가 A, B 써도 되고 A 기업, B 기업. 이게 한국 기업이고. 자, 첫 번째 게임의 균형을 찾을 때 이제 우리 내시 전략 하에서 균형을 찾고 내시 전략, 내시 균형.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자신의 최적 전략을 찾는다. A기업이 생산을 선택하면 B기업은 당연히 생산을 마이너스 1000의 손실을 보면서 하지는 않을 거니까 여기에 생산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생산을 하게 되고 요거 생산을 얘가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00, 0. 그래서 생산을 안 하게 되고 얘가 생산 안 하면 당연히 얘는 생산을 하게 돼서 이렇게 비생산, 생산 혹은 생산, 비생산 이렇게 두 가지의 두 개의 내시 균형이 형성이 될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생산, 비생산. 또 하나는 생산하지 않으면 생산하고 이렇게 두 개의 내시 균형이 형성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결과가 누가 먼저 시장에 선점을 하고 있냐, 누가 먼저 생산을 하고 있냐, 이게 선점 여부가 이 게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산하고 여부, 생산을 하고 있으면 타 기업은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그렇겠죠? 내가 생산하고 있으면 얘가 들어오면 만약에 손실을 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정부 개입이 없다면, 먼저 정부가 전혀 개입이 없는 상태라면 시장을 누가 선점하고 있느냐가 게임의 결과를 좌우한다. 그런데 이런 전략적인 상황을 알고 있다면 정부가 시장에 이제 아무 기업이 여기 진입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먼저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타 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만약에 타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빼앗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부 개입이 만약에 있다면 이 정부 개입을 통한 정부 정책을 이걸 전략적 무역 정책이라고 하는데 전략적 무역 정책. 이 무역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제시장이 어떤 상태? 국제시장이 독점이라든가 과점, 이 국제시장이 독과점,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일 때 정부가 보조금 또는 수출세 이런 걸 통해서 타국에게 돌아갈 이윤 혹은 타국 기업에게 돌아갈 이윤 이거를 자국 혹은 자국 기업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표를 하나 볼 텐데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개입을 하게 되냐면 생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생산, 비생산 똑같이 생산, 비생산 이렇게 한국 정부가 요 한국의 A 기업에게 이제 생산 보조금을 준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생산의 보조금을 현대 3천 정도를 보조금을 준다. 3천만 달러를 이렇게 한다면 원래 둘 다 생산할 때 얘는 마이너스 1000만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여기 원래 마이너스 1000이었는데 3000에 보조금을 주면 플러스 2000에 이렇게 플러스 2000에 2000만 달러의 보수가 되고 얘는 원래는 얼마인데 8000인데 1억 1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는
똑같이 이제 8,000 여기는 0. 자, 이렇게 게임의 결과가 달라지고 보수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B 기업이 상대방 기업이 생산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생산을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얘는 생산하면 요 2,000 얘는 생산 안 하면 제로니까 당연히 이걸 생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생산하지 않으면 당연히 생산하고 그래서 요 기업 A가 우월 전략이 생긴다는 거죠. 도미넌트 스트래티지. 그래서 도미넌트 스트래티지 우월 전략이라는 게 생기고 이 우월 전략이 어떤 상대방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전략과 무관하게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생산이다. 그렇다면 얘가 생산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상대방은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든지 아예 진입 안 했든 상관없이 요 생산하면 손실을 보니까 생산하지 않게 돼서 게임의 결과는 게임의 균형은 어디가 된다고요? 기업 A가 뭐하고 생산을 하고 기업 B는 비생산을 하는 생산하지 않는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게임의 균형을 우리가 먼저 내시 균형 내시 전략하에서 균형을 한번 찾아봤더니 얘는 우월 전략이 있어버리고 A 기업이 B가 이제 내시 전략이 있으니까 이게 내시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월 전략 균형은 아니고 내시 균형이다. 내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함의가 있냐? 시장을 누가 선점하고 있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선점 여부는 이 게임의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누가 보조금을 주냐? 다시 말하면 누가 전략적 무역 정책을 통해서 자국 기업에게 유리한 균형을 찾아가도록 정책을 쓰냐? 이 정책을 전략적 무역 정책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게임의 결과를 좌우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여기까지만 보면 국가들이 전략적 무역 정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돌아갈 것을 빼앗아 올 수 있으니까 자유무역보다는 뭘 하라? 보호무역을 하라. 전략적 무역 정책을 사용하라. 이렇게 이게 게임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한계가 아까 지적했던 두 가지다. 하나는 상대방에게 빼앗아 오면 얘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이런 첨단 산업에 있어서 상대방이 반드시 보복을 가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게임의 보수 결과를 이렇게 보수표로 그렸는데 사실상 이 보수표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은 불안전 정보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면 그 게임의 A, B 기업의 수익에 대해서 한국 정부 예측이 오류가 생겼다. 그런데 여기 둘 다 생산할 때 지금 보조금을 받으니까 2천만 달러 이거 얘는 뭐 자국 기업이니까 다 알겠죠. 근데 한국 정부가 얘의 예측을 잘못했다 이것이에요. 마이너스 1000이 아니라 보니까는 플러스 1000이다 이렇게 보면 예측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뭐 정보의 불안전성 이렇게 하면 돼요. 혹은 불안전 정보. 이게 이제 글씨도 잘 안 써지네. 자, 요렇게 생산했을 때 여기가 2천만 달러 이렇게 있고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1000이었는데 마이너스 1000이 아니라 여기가 플러스 1000이다 이렇게 하면 플러스 1000이다 잘못 예측했다 이것이. 그리고 여기는 8천 1억 1000 여기가 0 0 여기가 8천 0 이렇게 게임의 결과가 똑같이 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 보세요. 한국 정부가 생산의 우월 전략이기 때문에 생산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생산을 선택해도 상대방은 요 영어하고 1000 중에 이걸 선택할 거니까 둘 다 생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생산 안 하면 물론 생산하고 그래서 얘도 우월 전략이 생기는 거지. 누구도 이 기업 A도 우월 전략 도미넌트 스트래터지가 생기고 생산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든지 무관하게 생산이 우월 전략이다. 기업 B도
상대방이 뭐 생산하든 생산하지 않든 무조건 뭐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생산의 우월 전략이 생겨서 이 게임의 균형은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 그래서 우월 전략 균형이라는 게 생기고 이 우월 전략 균형은 생산과 생산이다. 그때 결과보수는 항상 결과보수를 이렇게 따져줘요. 여러분 결과보수는 뭐 그런 실수한 사람은 없죠. 이거를 균형 그러면서 뭐 2000 뭐 1000 이렇게 쓰는 사람 없죠. 결과보수를 이렇게 쓰고 각각 2000만 달러, 2000만, 1000만 달러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게임의 결과를 봤더니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아, 얘가 지금 3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는 결국은 지금 2천만 달러밖에 못 얻고 있으니까 1천만 달러의 손실이다 이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마이너스 1천만 달러의 손실을 본다 이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시장을 누가 선점하고 있었다면? 얘가 기업 B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서 생산을 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얘는 들어오지 않아야 맞는 거죠. 얘는 시장에 들어오지 않아야 맞는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억지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생산하지 않고 얘가 생산을 했었다면, 상대방이 시장을 선점해서 생산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8천만 달러는 누구 거예요? B기업 거지. 이 B기업 거를 얘가 빼앗아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빼앗아 오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1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고 얘는 8천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로 지금 보수가 떨어져 버리고 있잖아. 그래서 B기업도 손해를 보고 있고요. 한국의 A기업 마찬가지고 B기업도 원래 자기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다면 이게 마이너스 7천의 이게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게임의 균형이었다면 자기가 얻고 있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요, 세계 전체 두 기업을 다 고려한 세계 전체로 봐도 얘가 지금 게임의 균형이었다면 8천만 달러의 이득을 보고 있었을 텐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천만 달러의 손실하고, 이건 원래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3천만 달러잖아요. 3천만 달러. 그런데 보조금 손실이 3천만 달러 있으니까 사실은 제로지. 세계 전체적으로는. 세계 전체는 제로가 돼버리고 원래 8천만 달러의 세계 전체 후생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제로가 돼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세계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전체적으로도. 세계 전체 후생도 감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만 보면 이 전략적 무역 정책은 원래는요,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보호무역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이 갖는 함의가 어때? 결과적으로 자유무역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이 더 좋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출발은 보호무역론자들의 주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론의 가정이라든가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자유무역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372페이지에 마지막에 전략적 무역 정책은 자국 기업의 최적 전략을 변화시켜서 순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다만 정보의 불안전성 몇 줄 예측 오류가 생긴다면 순이익이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상대국에 여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지금 맞대응이나 보복 조치까지 가해진다면 훨씬 더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요. 그 376페이지 보면 376페이지 우리가 아직까지 이 균형은 안 나왔는데 베이지안 내시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지안 내시 균형을 좀 보겠습니다. 두 명의 용의자 1, 2가 검거되었다. 각각의 용의자는 격리된 방에 수용되었고 밑줄 격리된 방. 상대방의 뭘 알 수 없어? 전략을 알 수가 없어. 상대방이 협조할지 비협조할지. 그래서 격리된 방에다 써놓고 불안전 정보라고요. 불안전 정보. 보수 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C는 자백이고 DC는 자백 안함 전략이다.
자, 보수표를 잠깐 보세요. C, D, C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DC가 거기 자백 안함 써놔. C는 자백 이렇게 써놓고요. 컴패션 이게 C인데 뭐 DC는 뭐 영어 약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DC 그냥 알아서 자백 안함 이렇게 문제 줬어. 그래서 그 보수행렬 1번 설문 잘 보면 이 보수행렬표에서 순수 전략 내시 균형을 구해봐라. 먼저 구하면 되고 두 번째는 만약 용의자 1이 먼저 전략을 선택하고 이걸 지켜보고 용의자 2가 그 이후에 자신의 전략을 선택한다면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순차 게임이죠. 순차 게임은 게임의 나무로 여러분 풀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1번 설문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한번 보수표를 한번 그리세요. 둘 있고 하나는 자백 안함 하나는 자백 이건데요. DC C DC C 뭐 이렇게 돼 있고 용의자 1, 2고요. 각각 보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의자 1 2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뭐 써도 되고 용의자 1, 2다. 자, 이 게임의 균형을 한번 찾아보면 먼저 내시 전략 하에서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상태에서 나의 최적 전략을 한번 찾아보자. 얘가 용의자 1이 DC 전략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중에 뭐 얘가 보수가 더 손실이 적은 걸 선택할 것이고 요 보세요. C 전략을 쓰면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5 중에 뭐 당연히 이걸 선택할 것이어서 먼저 경기자 2 혹은 용의자 2 요 2의 입장에서는 우월 전략 도미넌트 스트래테지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뭐예요? 컴패션. 도미넌트 스트래테지가 컴패션, C 전략의 컴패션, 이게 도미넌트 스트래테지고, 용의자 1도 마찬가지겠죠? 용의자 1도. 자, 얘가 DC 전략을 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중에 이거네요. 얘가 C 전략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중에 이거네. 그래서 용의자 1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내시 전략밖에 없고 또 우월 전략은 없고 내시 전략이 각각 존재한다.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DC 쓰면 DC, C 쓰면 뭐 C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내시 전략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 달라지 지금. 그래서 게임의 균형을 보니까 이거네요. 그래서 균형은 용의자 1과 용의자 2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돼야 돼? 각각 CC, 요 CC, 요게 게임의 균형이고. 그때 결과 보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를 뭐 뭘로 그려봐라? 순차 게임으로 그려봐라. 뭐 이런 게임 나무로 그냥 그리면 되겠습니다. 뭐 게임 나무로 한번 그려보시면. 용의자 1이 있고 얘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 DC나 C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용의자 2가 그 다음에 선택을 한다. 용의자 2가 어떤 선택을 해요? 윗마디에 있어든 아랫마디에 있어든 상관없이 두 개 선택을 하겠죠. DC나 C 선택을 하겠지. DC나 C 선택을 하죠. 이렇게. 자, 첫 번째는 요 DC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두 번째는 얘가 DC인데 나는 C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이 숫자 게임의 경우는 이게 지금 1번의 첫 번째 설문이고 여기 각각 한 설문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죠. 자, 보면 뒤에서부터 역진귀납, 백워드 인덕션이다. 역진귀납 어떻게 해요? 얘가 용의자 2가 DC를 선택해서 내가 윗마디에 있게 되면 뭘 선택하겠어요? 손실이 적은 걸 이걸 선택하겠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중에. 만약 아랫마디에 있어 내가.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5 중에 손실이 적은 걸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 자체를 축소된 형태로 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얘는 윗마디에 있으면 반드시 이걸 선택할 거니까 얘가 위에 DC 전략을 쓰게 되면 바로 마이너스 8의 보수를 갖게 되고, 두 번째 얘는 이 아랫마디에 있으면 마이너스 5의 보수를 이걸 선택할 거니까 반드시 이걸 선택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C 전략을 쓰게 되면 어디로 가? 요 마이너스 5의 보수를 갖게 되는 이런 형태로 바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선택하겠어요?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5 중에 이걸 선택할 거니까 게임의 결과가 뭐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규형 게임이든 숫자 게임이든 저 게임의 결과가 다르지 않다. 자,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또 좀 읽어봅시다. 우리가 불완전 정보 게임,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쓸지는 알 수 없는 그 불완전 정보 게임이 원래 게임인데,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제 어떤 애인지 몰라. 플레이어 자체가 어떤 애인지 몰라. 이게 이제 무슨 게임이냐면 불완비 게임.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쓸지 모른다. 이거는 불완전 정보 게임이고, 상대방이 어떤 애인지 플레이어 자체를 몰라. 이러면 이게 불완비 게임인데, 이번에 용의자 2의 정신 상태가 약간 문제가 생겼다. 그는 때로는 앞에 보수 행렬에서 같이 밑줄 긋시다. 동료를 배신하는데 별다른 가책을 못 느끼는 타입 1일 때도 있지만 가끔은 또 심각한 가책을 느끼는 경우 타입 2 밑줄. 타입 2도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타입 1과 용의자 1이 게임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타입 2와 게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것이에요. 그런 경우는 2번 그 용의자 두 번째 지금 보수표를 잠깐 보세요. 보수표를. 거기서 바로 보겠습니다. 용의자 1이 DC 전략을 쓰면 용의자 2는 뭐가 선택하겠어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8 중에 마이너스 3 위에 점을. 두 번째 용의자 1이 C 전략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10 중에 마이너스 8을. 그래서 용의자 2는 우월 전략이라는 게 DC 전략이라는 게 있죠. 반대로 용의자 2가 DC 전략을 쓰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중에 마이너스 1 위에, 그 다음에 C 전략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5 중에 마이너스 5 위에. 이렇게 게임의 균형은 뭐가 되나요? 게임의 균형은 뭐가 돼? 그걸 뭘 물어보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두 개를 타입 1과 타입 2를 전체를 요 게임 나무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게임을 여기다 밑에다 해도 뭐 충분히 공간이 나올 것 같은, 요게 지금 타입 1이에요. 자, 여기에 용의자 1이 어떤 전략을 DC 전략과 C 전략, DC 전략과 C 전략. 용의자 2가 각각 용의자 2가 또 마찬가지 DC와 C, DC와 C 이렇게 DC, C. 보수표를 적어보면 보수표를 각각 적어봐요. 어떻게 되어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두 번째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세 번째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네 번째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마찬가지로
이 자체만 게임의 균형을 방금처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8 중에 어디를 선택하겠어? 당연히 손실이 적은 거 요거 선택하겠죠. 얘는 또 아랫마디에 있으면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10 중에 당연히 마이너스 8을 선택할 거야. 이게 손실이 적은 거를. 그러면 얘가 들어가자마자 DC 선택을 하자마자 게임의 결과는 뭐예요? 얘가 DC를 선택할 거니까 요 마이너스 1의 요 보스를 누리게 될 거고, 요 아래에 들어가자마자 얘는 어디로 가? 요 DC를 선택할 거니까 마이너스 2의 보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게임의 결과 이렇게 이제 요 각자 따로 두 가지를 선택한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타입 2의 경우는 타입 1의 경우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배신을 해도 별로 가책을 느끼지 않는 타입이에요. 얘는 심각한 가책을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타입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의자 2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용의자 2는 이 게임의 균형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자기가 어떤 타입인지 알아요, 몰라요? 용의자 2는 잘 알아. 자기가 심각한 가책을 느끼는 타입인지 아니면 가책을 안 느끼는 타입인지 잘 알아. 우리가 이게 항상 이게 북한 정권을 생각해 보면 돼. 북한 내부 상황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는 강경파가 지금 잡고 있는지 온건파가 잡고 있는지 자기들은 잘 알아. 어떤 얘네들이 미국이나 한국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쓸지 정확하게 다 시나리오가 짜져 있단 말이죠. 잘 알아. 그 말은 얘는 이 DC 전략을 쓰게 되면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얘를 선택합니다. 윗마디에 있으면 얘는 뭘 선택한다고? 무조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중에 당연히 얘를 선택한다고. 그런데 얘가 이제 C 전략을 쓰게 되면 요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거야.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든지 상관없이 요 가책을 느끼지 않는 타입 1이라면 반드시 얘의 선택은 C 전략이에요. 컴패션. 얘는 배신하는, 비협조하는 이런 전략을 써버릴 거란 얘기예요. 두 번째요. 타입 2라면 이 아래쪽 마디에 있어. 그러면 얘가 DC 전략을 쓰면 아까 DC라 그랬어요. 요거요. C 전략을 써도 얘는 DC야. 그러니까 아랫마디에 있으면 얘가 타입 2라면요. 상대방을 배신하는 데 대해서 가책을 느끼는 타입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DC 전략을 쓴다고. 배신 안함 전략. 배신 안함. 협조 전략이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떠냐 상관없어. 얘는 자기에 대해서 잘 알아. C 아니면 DC인데 요 윗마디에 있으면 여기 얘는 이런 애라면 C, 이런 애라면 DC. 뭐 이렇게 용의자 A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완전 정보하에 있어. 근데 문제는 용의자 1이야.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 상대방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잘 몰라.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을 해가지고 자신의 불안전 정보 상황에 있고 기대 보수를 극대화합니다. 자신의 기대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해. 그런데 윗마디에 있는지 아랫마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내가 요 위에 선택을 했을 때, 내가 DC 전략을 선택했을 때 윗마디로 이렇게 게임의 결과가 갈지 아니면 똑같은 DC를 선택했는데 아랫마디로 갈지 상대방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산이라는 사람이 게임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것입니다. 제3의 경기자에는 자연이라는 거예요. 제3의 경기자는 자연이라는 것을 이런 도입을 해가지고 확률이 P의 확률로는 위에 있고 1-P의 확률로는 아래에 있다, 아랫마디에 있다. 이렇게 해서 게임의 확률 게임으로 이렇게 바꿔줬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뭐 거기에 이제 확률이 뭐 0. 첫 번째는
직면하는 상황을 게임 나무와 정보 집합을 이용해서 묘사해라 그러면서 P가 확률이 지금 0.5로 주어져 있는 경우예요. P 이퀄 0.5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윗마디에 있을 확률이, 다시 말하면 내가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이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애가 게임을 할 확률이 얼마? 0.5고요. 내가 용의자 1이 게임을 할 때 이 아랫마디에 이런 애를 만날 확률이 0.5다. 그러면 이렇게 기대보수, 내가 DC 전략을 썼을 때, DC 전략을 썼을 때 누가 용의자 1이 이 전략을 선택했을 때 기대보수하고요. C 전략을 썼을 때 기대보수를 우리가 찾아보면 DC는 자 봅시다. DC는 용의자 1이 이 마디를 선택할 때 하고 이 마디를 선택할 때죠. 그렇죠? 0.5의 확률로 내가 이걸 선택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 결국은 요 마이너스 8의 보수를. 되시죠? 두 번째는 요 0.5의 확률로 이 아래쪽 마디에 DC라고 선택을 하면 결과는 뭐야? 쭉 갔더니 DC 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결과 보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기대 보수는 0.5의 확률로 뭐를 만나? 저기 마이너스 8을 만나. 그리고 또 0.5의 확률로 뭘 만나요? 마이너스 1을 만나. 마이너스 1. 이거 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5의 이 보수를 결과로 얻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요 C 전략을 선택했어. 그럼 아랫마디야. 여기 아랫마디를 내가 선택했어. C 전략을. 요렇게. 이 전략을 선택하게 되면 0.5의 확률로 이제 용의자 2는 누굴 만나? 얘 C를 선택하는 얘를 만날 거고, 그때 결과 보수는 마이너스 5예요. 요 아래쪽 마디를 선택했어. 그러면 용의자는 뭐 당연히 2는 뭘 선택해 주겠어? 요걸 선택해 줄 거니까 나의 결과 보수는 이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겠죠. 맞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 그래서 이게 0.5의 확률로 마이너스 5고 플러스 0.5의 확률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뭐 이렇게. 그래서 3.5가 된다. 따라서 얘 용의자 2는 자신의 보수가 가장 큰 게 뭐예요? DC가 아니라 C다. 이게 C. 요게 3.5로 손실이 적으니까 요걸 선택할 거다. 그러면 게임의 결과는 뭐예요? 용의자 2부터 용의자 1의 선택과 2의 선택을 이렇게 써보면 얘는 뭘 선택하겠어? 용의자 1은 반드시 C 전략을 선택합니다. 얘는 반드시 C 전략을 선택해. 그런데 자기 타입이 1이면 얘는 C 전략을 선택할 거고요. 얘는 무조건 C 전략을 선택하는데 자기가 별로 심각한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요 C 전략을, 비협조 전략, 그 다음에 심각한 가책을 느끼면 DC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의 균형이 두 개가 나옵니다. 게임의 균형이 두 개 나와. 이런 형태로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쓸지 알지 못한다. 불완전 정보 게임이면서 동시에 플레이어 자체가 어떤 애인지 모른다. 그러면 불완비 게임, 이런 거를, 게임의 균형을 찾는 것을 하산이가 얘기했는데 그걸 베이지안 내시 균형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때 결과 보수는 얼마의 CC는? CC의 결과 보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고 여기 그 다음에 요 DC의 결과 보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고 이렇게 그 결과 보수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 좀 알아두세요. 베이지안 내시. 넘어가시고 그 뒤에 378페이지에 그 각 경기자의 전략 선택 거기다 별표를 해두고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좀 보시면 379페이지. 한국과 미국이 벌이는 비협조적 무역 게임의 보수 행렬이 다음 표와 같이 주어져 있다.
뭐 자세하게 열은 뭐고 행은 뭐고 막 주고 있는데, 한국은 거기 지금 무관세, 한국과 미국이 무관세를 할 수도 있고 관세를 할 수도 있다. 근데 각각 보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최적 대응을 구하고 이게 왜 최적 대응인지 설명해봐라. 거기서 그냥 볼게요. 한국이 무관세 하게 되면, 아니 미국이 먼저 한국의 최적 대응이니까 미국이 무관세를 선택하면 한국은 3, 4 중에 어디 위에 점을 찍어요? 관세를 해야 되겠죠? 관세 4 위에. 그 다음에 미국이 관세 정책을 쓰게 되면 한국은 1, 2 중에 2 위에.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과 무관하게 자신의 최적 전략은 뭐예요? 관세 정책이죠. 최적 대응은 보수를 극대화하니까. 그래서 내시 전략 쓰고 그 다음에 우월 전략 쓰고 우월 전략 균형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이 게임의 내시 균형을 구하고 이것이 왜 내시 균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봐라. 세 번째, 이 내시 균형과 재수의 딜레마를 보수 행렬의 숫자를 사용해서 간략히 설명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보죠. 이게 간단한 거를. 그 뒤에 넘겨보세요. 그 재수의 딜레마 거기 체크를 좀 하고, 보수표가 안 그려져 있네. 관세하고 무관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관세, 관세. 이게 한국이고, 여기 미국이다. 각각 보수가 3314, 3314, 41인가요? 4122. 그래서 보면 미국이 무관세를 선택하면 관세고, 요 관세를 선택해도 관세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한국의 도미넌트 스트래터지, 우월 전략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관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은 한국이 무관세 하게 되면 마찬가지죠. 관세고, 관세해도 관세고. 그래서 미국도 도미넌트 스트래터지가 있고 관세다. 그래서 이 우월 전략의 짝, 그래서 우월 전략, 도미넌트 스트래터지, 이퀄리브리엄, 우월 전략 균형이라는 게 존재하고, 우월 전략 균형이 관세다. 먼저 게임의 균형을 먼저 찾고, 두 번째는 이 게임의 균형이 어떤 성격을 갖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2의 결과 보수가 지금 2의 결과 보수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였습니다. 2조의 결과 보수를 누리고 있는데, 상단에 봤더니 훨씬 더 보수가 더 큰 게 존재한다. 그 말은 둘이 협조해서 무관세 전략, 다시 말하면 자유무역 정책을 썼다고 하면 훨씬 더 보수가 높은 3조 이걸 포기하고 지금 2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 관세, 요 도미넌트 스트래터지 이퀄리브리엄, 이 관세는 뭐라는 거예요? 열등한 균형점이다. 파레토 열등한 균형이다. 왜? 파레토 임프루브먼트가 가능한데,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데 이 개선을 가져오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열등한 균형점에 귀착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열등 균형점을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최적 선택을 한 거예요. 개인의 합리성 추구 행동이 집단적 합리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최적 행동이, 다시 말하면 개별 국가의 최적 행동이 공동체 전체, 세계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용의자 프리즈너스 딜레마, 이렇게 PD 상황이다. 프리즈너 딜레마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고, 그 뒤에 문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 게임이 일회성 게임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때는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설명해봐라. 수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수 행렬의 숫자를 이용해서 논리로 설명하면 충분하다. 일회성 게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될 때, 그 뒤에 좀 넘겨보세요. 설문사인데, 설문사. 상대가 협조를 위반하는 경우에 자신도 영원히 위반하는 촉발 전략 몇 줄? 촉발 전략을 쓴다. 그 협조에다 동그라미, 협조하는 경우 보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위반하는 경우 보수 현재 가치. 협조는 뭐예요? 무관세입니다. 써놔, 무관세. 위반은요? 관세예요. 관세.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한미가 잘 협조를 해가지고 둘 다 자유무역을 하기로 이렇게 자유무역 하기로 협정을 맺었어. 협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 보수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3.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이제 기수부터는 계속 3에 대해서 할인율이 적용되는 그 3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협조 전략을 썼을 때 협조시 보수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쭉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그 다음에 1 플러스 R에 3, 플러스 1 플러스 R의 제곱에 3, 이렇게 쭉 하면 뒤에 거는 당연히 R분의 3이 됩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무한 등비 급수인데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하면 바로 그게 나와. R분의 3이. 그리고 위반하는 경우는 처음에는 얼마예요? 여기서 지금 위반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는 무관세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이 갑자기 관세 정책으로 갚버린다거나, 아니면 미국은 무관세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무관세 정책을 쓴다거나, 이렇게 이제 비협조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뭐가 돼? 3이 4가 되죠. 그러니까 비협조 전략을 쓰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뭐가 돼? 4가 돼. 그런 다음 기보다는 얘가 당연히 복을 취할 거 아니에요? 나는 무관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관세 정책을 쓰게 되면 얘는 단기적으로 4를 누릴 수 있겠지만 얘는 당연히 무관세가 아니라 관세로 보복을 할 거니까 1로 갚아버리겠죠? 2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2에 대해서 이게 할인 값이 적용이 되면서 계속 1 플러스 R의 제곱 뭐 이렇게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쭉 이게 무한이 더하면 앞에 거는 4, 무한이 더하면 앞에 거는 4 그대로 있고 뒤에 것이 뭐 R분의 뭐 2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겠죠? 이거 계산해 볼 필요는 없죠? 1 마이너스 해봐야 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플러스 R분의 1 초항 뭐 2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바로 R분의 2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것입니다. 4는 따로 빼놨어.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그래서 여기가 3 플러스 R분의 3 요거하고 요 두 개를 했을 때 계속 유지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무관세 정책이 더 좋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3 플러스 R분의 3 얘가 요 상태가 된다면 4 플러스 R분의 2 요 상태가 된다면 계속 어떤 게 협조의 현재 가치가 훨씬 더 어떻게 높을 거니까, 협조 시 현재 가치가 더 높을 거니까 협조를 계속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넘어가면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R이 여기 지금 3R, 여기는 4R 돼서 R, 이게 넘어오면 얼마? 1보다 작다. R이 1보다 작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할인율 값이 1보다 작으면 협조 시 현재 가치가 더 크니까 계속해서 무관세 정책을 쓰게 될 거다. 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좀 보세요. 380페이지 설문사에 R이 1보다 작다면 밑줄 그으세요. 협조하는 경우에 보수의 현재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양국가의 시간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충분히 협조 위반에 따라서 미래에 받게 될 손해를 크게 인식하고 있다면 몇 줄? 게임이 반복될 때 자발적으로 협조에 응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아주 간단한 그 보수표를 줘서 이렇게 할인율 값까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5번 설문 다시 한번 보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이 게임을 이용해서 게임 이론 관점에서 간략히 설명해봐라. 게임 이론 관점 벗어나 신문기사 스타일로 쓰면 감점 처리됨. 야, 이 입법고시니까 이런 이 한 분이 들어가서 자기 자유재량껏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문제를 주고 있는데, 자, 문제는 아주 간단한 거죠. 5번. 그 일회성 게임에서 밑줄 그으세요. 설문 보세요. 일회성 게임 밑줄 그어놓고, 경제 주체의 합리성이 사회적 합리성, 개별 국가의 합리성이 공동체 전체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걸 죄수의 딜레마라고 한다. 어떻게 해결하겠냐? 첫째, 구속력 있는 협정의 체결. 밑줄. 두 번째, 국제경제기구, 국제기관의 3자 개입. 세 번째, 안정된 환경에서 반복 게임.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협정을 맺는 것이니까 첫 번째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무역 협정 한미 FTA는 만약에 상대방이 그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조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당연히 보복 조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쟁 해결 조항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보복 수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협정을 통해서 뭐가 더 요 위반에 따른 손실이 크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그 부분은 그 이명박 대통령만 나오면서 한미 FTA는 중국 변수를 염두에 둬야 된다. 한중 FTA를 할지 말지는 우리 측 결정에 달려 있다. 이 말은 이제 상대방을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한국도 미국도 비준을 안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나온 문제인데, 미국의 비준을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하고도 FTA를 체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카드를 낸 거예요. 그 뒤에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마지막 부분만 좀 볼까요? 따라서 한미 FTA 체결에 앞서서 한중 FTA를 언급한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한미 FTA 대신에 한중 FTA를 먼저 체결해서 발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서 협조 게임의 과정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다음번 문제 봅시다. 124번 문제. 무역 마찰 과정에서 당사국에 손해가 되면서 당사국에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아주 유사한데요.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을 설명해 봐라. 뒤에 예시답안만 잠깐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그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최초의 상태는 죄수의 딜레마다. 2번 동그라미 죄수의 딜레마. 보수표는 물론 안 줬지만 그 보수표하고 바로 뒤에 있는 보수표하고 그 2005년 입법고시에서 준 보수표를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외워 두세요. 게임의 균형 한번 찾아볼까요? 무관세하면 60 뭐 중에? 100 중에 100 위에. 그 다음에 관세를 부과하면 마이너스 40하고 0 위에. 그래서 관세든 무관세든 관세 부과가 우월 전략이고,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관세 부과가 우월 전략이니까 우월 전략 균형이 성립하고, 관세 부과다. 거기 0에서 60, 60으로 화살표를 해놓고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데 그러지 않고 있다. 열등한 균형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언제 발생하냐? 1회나 오른쪽 382페이지 1회나 원샷 게임에서 또 유한 반복 게임에서 n번 하고 만다. 유한 반복. 거기 그 국제경제기구 역할에 두 번째 줄표에 용의자 딜레마 게임의 경우 1회 게임 밑줄 긋고 유한 반복 게임에 그칠 경우에
협조 전략의 균형이 도출되기 어렵지만 거기 무한 반복 게임이다 밑줄. 두 번째, 양국의 할인율이 비교적 낮아서 일시적으로는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그 후에는 낮은 이익을 머무르는 경우에 이걸 그 국제경제기구 역할에다가 밑줄 그어놓으세요. 국제협상의 장을 마련한 WTO가 하는 일이 뭐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모여라. 협상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테이블 마련하고 이런 게 국제경제기구가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규범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고, 소결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결에 뭐 지금 약간 오탈자들이 좀 있는데 그냥 읽으면 되는, 죄송해요. 그 소결의 첫 번째 줄에 제일 끝에 보면 양국간, 국간, 이건 뭐야? 죄송해요. 그런 거 안 읽어보는 게 이게 신상에 편합니다. 그 뒤에 125번 문제. 이제 당황스럽네.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 A, B 두 나라가 있다. 두 나라는 시장 개방과 시장 폐쇄가 있습니다. 그거 125번 문제 정도는 좀 봐두세요. 시장 개방과 시장 폐쇄 밑줄. 두 가지 전략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고, 상대방 국가가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내가 얻는 이득은 100이고요. 상대에게 시장을 개방해 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도 있다. 40. 그러면 둘 다 시장을 개방했을 때 순이득이 얼마예요? 60이겠죠. 시장 폐쇄로부터 이득이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자체로부터는 상대방이 안 열어주니까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A 국가가 B 국가가 두 가지 대안, 개방 대 폐쇄, 선택 결과에 따라서 순편익이 달라지는데 이득 행렬표를 작성하라. 이때 두 국가의 전략의 조합은 밑줄 긋고, 이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다면 1번에서 문제 끝나버렸겠죠. 2번 가면 바람직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유도하겠냐?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현실 경제에서 이 바람직스러운 조합이 일단 달성됐다.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방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게임의 결과는 우월 전략 균형이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바람직하지 못해. 그러면 바람직한 걸 어떻게 유도한다고? 이렇게 가도록 유도한다고요. 둘이 협조 전략을 쓰도록 이제 둘 다 시장 개방을 하도록 국제경제기구가 나서서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마지막 문제는 또 뭐야? 여기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방안. 일로 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단기적인 이득이 크다고 장기적인 손실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반대지. 보수표를 일단 한번 그려봐요. 둘 다 개방, 폐쇄,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지금. 얘가 시장 개방이에요. 얘도 시장 개방이고, 시장 폐쇄, 시장 폐쇄, 이렇게. 내가 개방을 하고 상대방도 개방해주면 개방의 이득이 100인데 내가 개방해줌으로써 손실이 40이라 했어. 그러니까 60이에요. 60. 나는 개방하는데 상대방이 폐쇄를 해버려. 그러면 개방의 이득이 제로죠. 그리고 내가 개방해주는 대가가 마이너스 40이잖아. 그렇죠? 손실이 마이너스 40이 생겨요. 상대방은 문도 안 열고 내가 열어주니까 100의 이득을 그냥 무임승차에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00이 되고 여기는 마찬가지 마이너스 40이 되고 둘 다 안 열어. 제로지. 이런 상태의 보수표가 지금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게임의 결과는 뭐냐? 개방을 하게 되면 얘는 폐쇄할 것이고, 얘 폐쇄하면 당연히 폐쇄하고, 개방해주면 나는 폐쇄하는 게 좋고, 얘 폐쇄하면 나도 폐쇄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게임의 결과는 첫 번째, 바람직하지 못한 균형인데, 그게 시장의 폐쇄가 시장의 요 게임에서 결과다 이것입니다. 요게 결과다.
이 게임의 결과는 어떤 균형이에요? 도미넌트 스트래터지 이퀄리브리엄, 우월 전략 균형이고, 그 우월 전략 균형의 특징이 열등한 균형점이고,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데 열등한 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고, 프리즈너 딜레마 상황이다. PD 상황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문제에서 이제 일로 갈 수 있는 방법 없냐? 일로 갈 수 있는 방법. 요거죠, 지금. 두 번째는. 방금 봤던 우리가 국제 이제 기구가 할 일들이지. 개별 국가에다 맡겨두면 안 돼. 이걸 이제 정치학에서는 그럴듯하게 내셔널 에고이스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셔널 에고이스트.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다. 국가라는 것은 국가이익,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최고로 친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국가에 맡겨놓으면 일로 안 가. 근데 이제 국제경제기구가 할 일들 그런 거예요. 협조 전략으로 유도하는 방법. 이게 방금 우리가 다 봤어요. 이 협조 전략을 쓰도록 유도하는 방법들. 국제경제기구가 할 일들. 뭐 협상의 테이블도 마련하고, 만약에 서로 협정을 몇 개 만들어서 이탈하게 되면 거기에 처벌도 하고, 규범 위반에 대해서 징계권도 확보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세 번째는, 요게 중요한데요. 여기로 갔는데, 나는 개방하고 있는데 제가 폐쇄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방을 계속 유지할 때에 보수하고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도 1기에도 60이고, 2기에도 60인데 현재 같이 와야 되고, 3기에도 60인데 현재 같이 와.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거를 이제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뭘 유지해? 개방을 유지해.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요 현재 이 전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현재 가치를 쭉 따져보고 얼마씩이죠? 처음에 60. 그 다음번에는 60을 1 플러스 R로 할인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도 60인데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해 줘야 되고, 제곱으로 쭉 나와서 무한 등비급수인데, 요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60 플러스 R분의 60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얘가 개방을 안 하고 그냥 폐쇄를 해버려. 그러면 처음에는 가는 거 뭐 얼마야? 처음에는 100이죠. 그래서 유지하지 않고 폐쇄를 해버리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협조 전략이고, 이게 협조고, 얘가 비협조인데, 비협조를 하게 되면 비협조 현재 가치는 처음에 단기적으로는 단기 이득이 100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마씩이에요? 요거 이제 0으로 떨어져 버리지. 0으로. 0 할인해봐야 뭐 0, 100밖에.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요 두 가지를 계산하면 되는데, 거기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저기 어디 보시냐면 바로 뒤에 왼쪽 그 다음 384페이지에 왼쪽에는 방금 설명한 거 전부 다 그대로고요. 거기 그 내시 균형에 도출해서 반가로 2번에 위 보수 행렬에서 A국은 B국이 시장을 개방하든 폐쇄하든 선택을, 자신의 선택은 폐쇄가 선택이고요. B국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시 균형이다 미칠거나 폐쇄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제로제로의 보수로 누릴 거고, 그 다음 소개를 보니까 프리즈너 딜레마, 용의자 딜레마 상황이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향, 그래서 그 자유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세계 무역기구도 있고, 그리고 반복 게임도 있는데, 반복 게임. 그러면 거기 FTA 체결식 그 상호주의 반복 게임이 있고요. 이번에 거기 한 두 줄, 세 줄 내려가 보면, 일단 이번 기회에 상대국의 전략 선택에 따라서 다음 기회에 자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인데, 상호주의라는 것은 만약 이게 티포텟이죠. 상대방이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고, 상대방이 협조하면 나도 협조하고, 이게 이제 그 상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방 전략을 선택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탈해버리면 그 이탈할 경우 단기적인 이익보다 몇 줄, 장기적인 손실이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게임의 반복을 통해서 FTA와 같은 협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러면 되는데, 그 다음에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서 협정 유지를 위한 조건 있죠. 그 조건에 그 조건 거기에 그래프 평면 하나 그리세요. 밑에다가 빈 공간에다 이렇게 아래쪽에다 그릴 수밖에 없겠네. 그 문제 바로 밑에다가 그리든지 아니면 빈 공간에다가 평면 하나 그려. 수평축에는 시간 경로예요. t 시간 경로. 그리고 수직축에는 순편익. 얘가 계속 지금 60 개방을 해주면 보수가 얼마예요? 중간쯤에 점을 찍어서 60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 시장을 계속 개방을 해. 그러면 60의 보수가 계속 나올 거예요. 수평축에다가 T0 시점을 하나, T0라고 시점을 하나 표시하고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올려요. 거기서 상대방이 폐쇄를 해버려. 그러면 단기적인 이득은 얼마예요? 60에서 얼마로 올라가? 100으로 올라가. 그래서 수직축에다 또 100 점을 찍고 100으로 올라가. T0 시점에 한 기수만 100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에는 바로 어디로 가버려요? 제로로 가버려요. 제로로 60의 보수를 누리다가 얘가 시장을 폐쇄를 해버리는 시점에서 상대방의 폐쇄를 여기서 해버려. 그러면 바로 어디로 올라가요? 100으로 올라가지. 100으로 올라가. 그런데 그 다음 기회에 바로 어디로 떨어져 버려? 제로로 떨어져 버려. 그래서 요거에 쭉 가는 게 요 시장 개방 혹은 이걸 자유무역. 그 다음에 얘는 가다가 한번 배신을 하면 100이 됐다가 그 다음 개는 바로 제로로 떨어져 버려. 이렇게. 자, 이런 상태라면 얘가 요만큼의 단기적인 이득이 있을 거예요. 단기. 그리고 가만 내가 60을 보수를 누리고 계속 있었으면 60 계속 벌어들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제로로 가버려. 이건 다 손실이지. 장기적인 손실이야. 그래서 단기적인 이득이 A고 장기적인 손실을 B라고 한다면 뭐가 더 크게 만들어줘야 돼? 단기적인 이득보다 장기적인 손실이 더 크게 만들어주면 손실을 더 크게 만들어주면 얘가 이런 짓은 안 할 거야. 그렇죠? B가 A보다 커야지 유지를 계속 할 거라고. 자유무역을 계속 할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협조 전략의 이득이 지금 정확히 표현하면 이거 얼마 이게? 60에서 100으로 갔으니까 이게 40이야. 손실 부분은 60의 손실인데 60이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계속 쭉 가는 거죠. 할인 값으로.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R분의 60 이게 쭉 할인 값으로. 그래서 R분의 60. 그래서 40보다 뭐가 크면 돼? R분의 60이. R분의 60이 더 크면 요 손실 요 구간 구할 수 있잖아요. 1 플러스 R분의 60.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60. 이렇게 쭉 가면 돼. 처음에는 다음 기수니까 1 플러스 R분의 60입니다. 처음부터 초항이. 그럼 다 계산하면 얼마나 나온다고? 분모는 R이고 분자 60이라고. 그러면 40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요게
40보다 요게 R분의 60이 더 크도록 만들어 줘 버리면 이게 손실이 더 커버리면 그래서 R이 얼마다? 요 40분의 60 그래서 2분의 3 혹은 1.5 뭐 이런 것보다 얘보다 더 작다면 손실이 더 크고 단기적인 이득보다 계속해서 얘는 자유무역을 할 것이고 시장을 개방한 상태로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가 좀 빠졌는데 그 그래프를 좀 넣어주세요. 거기에 T0 시점에서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A 면적보다 B 면적이 크다면 어느 국가도 협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저 그래프를 정확하게 A 면적이 B 면적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A보다 B가 더 크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은 뭐냐? 그게 거기 나와 있는 FTA라든가 거기 보세요. 협약 위반으로 손실이 단기적인 이익보다 더 크기 위해서는 밑줄 긋읍시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국제무역기구에서 이제 징계권을 발동하는 거죠. 과징금을 부과한다거나 보복 조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WTO에는 DSB라고 해서 Dispute Settlement Body에서 분쟁 해결 기구가 있어. 분쟁 해결 기구가. 이래서 협정 위반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승인하는 기구입니다. DSP. Dispute Settlement Body요. DSB. 분쟁 해결. WTO 분쟁 해결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분쟁 해결 기구가. 또 그 FTA 양자 간의 협정에서도 특정 산업에서 보조금을 준다거나 뭐 덤핑을 한다거나 이러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분 불공정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가 뭐라고 말하나요? 처음 들어봐. 불공정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계 조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상계 조치. 카운터 베일링 메저 이렇게 해서 상계 조치. 그리고 덤핑 행위에 대해서는 덤핑은 뭐예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제적 가격 차별의 덤핑이에요. 국내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수출하면 이게 다 덤핑입니다. 그 덤핑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비협 조절력을 쓰지 못하도록 배신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보복 장치의 일종이고 이러한 다양한 수단 등은 기본적으로 맞불 전략 밑줄 티포테 스트래터지 성격을 띠고 또 한 번 위반하면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위반하는 그런 트리거 메커니즘 방아쇠 장치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고 그 뒤쪽은 이제 좀 해보세요. 뒤쪽 해보시고 요소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요소 시장에 어디를 좀 펴놓으시자면 요소 시장에 저기 수요 독점부터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408페이지 10분 쉬고 하겠습니다.